소크라테스의 지혜 3편. 사람 곁에 있다는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용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려움을 옆에 두고 걷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고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날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사람입니다. 우정,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오래 알던 친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족과의 사이에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젊을 때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니까 나도 언젠가는 혼자 남겠구나 싶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긴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사람들 곁에서 이야기 나누며 살았습니다. 아테네 광장에 나가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시장에서 상인들과 대화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관계에 대해 남긴 말들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세상 모든 재산보다 값지다.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함께 웃어줬던 그 얼굴들. 소크라테스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부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사람을 꼽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조금은 견딜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준 사람, 괜찮아 한마디 건네준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어준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는 관계에 대해 아주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그리며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억지로 맞춰가며 유지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자리, 내 말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사실 듣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관계들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있긴 한데 요즘은 만나도 어색해요. 공통점이 없어진 것 같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쓸쓸해요. 그 감정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억지로 붙들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젊을 때 잘 맞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짜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짧아도 오래 남습니다.
30분을 이야기해도 2시간이 지난 것 같은 사람. 헤어지고 나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좋은 관계란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깊이가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평생 추구한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친구란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말해주고, 내가 포기하려 할 때 붙잡아주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내 친구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나를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는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입니까? 당신이 옳다고 믿는 그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꾸 나를 들볶는 거야? 하고요. 그러나 진심을 알아챈 사람들은 그를 평생의 벗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들을 상대를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이 더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긴 불편한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빈말보다 훨씬 깊은 우정에서 나온다는 것.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따끔한 말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였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들이 사라집니다.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이사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바빠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라고요. 젊었을 때는 서로 필요한 것들이 맞았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아이 키우고, 같은 고민을 나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에 남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바쁘고, 어떤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그 달라짐 속에서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요.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드는 꽃처럼 관심을 주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도 생기고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연락을 꺼리게 됩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해? 저쪽에서도 연락 안 하는 걸 보면 별로 안 보고 싶은 거 아닐까? 괜히 연락했다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물었을 겁니다. 그 자존심이 지금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까?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정말 지는 겁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용기는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는 용기. 먼저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용기. 먼저 손 내미는 용기. 그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먼저 연락하는 쪽이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크산티페와 오래 함께 살았지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크산티페는 성격이 무척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잔소리가 심하고 자주 화를 냈다고요.
실제로 어떤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크산티페가 화가 나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끼얹은 적도 있었다고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아내에게 물벼락을 맞는 장면. 소크라테스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둥 뒤에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산티페에 대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크산티페 덕분에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됐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관계 철학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든 그 안에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완벽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가장 날 것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힘든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라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때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크라테스는 가족에게도 솔직했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심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듣기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꺼내는 이유가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가족 간의 진짜 대화라는 겁니다. 6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에게는 알키비아데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당대 아테네에서 가장 잘생기고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고 그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만은 달랐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자만에 빠지려 할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 정말 내가 만든 것이냐? 잘생긴 얼굴은 내가 선택한 것이냐? 재능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자만할 이유가 무엇이냐? 알키비아데스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소크라테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만난 유일하게 나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준 것이 선물이라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항상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은 사실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끕니다. 7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역설처럼 들립니다.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다니 무슨 말일까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않은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아무 사람이나 곁에 두고 싶어. 이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서 함께합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우는 법을 찾으라고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거나 그 시간이 실은 자신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채워진 사람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에서 나온 따뜻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빈 그릇은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없다고요.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그 넘침으로 다른 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는 죽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독배를 마시던 날, 감옥에는 많은 제자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왜 우느냐? 나는 좋은 사람들 곁에서 살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좋은 삶을 살았다. 죽음 앞에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지식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라. 사람 사이의 대화가 끊기지 않는 한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대화를 끊지 마라. 사람 곁을 떠나지 마라. 연결을 유지하라. 마무리입니다. 오늘 소크라테스의 관계와 우정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세상 모든 재산보다 값지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쪽이 더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자신을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대화를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면 연락해 보시겠어요?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 못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이 외롭지만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조용한 시간 안에서 지나온 좋은 인연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철학적인 삶이다. 다음 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나이 듦과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